학교 파티의 음악 소리가 귀를 때리는 가운데 지은은 구석에 숨어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얘야, 김지은. 내가 여자애랑 키스하는 사진 봤어? 여기 다들 봐봐. 순간 방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고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진은 그녀의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유출됐을까? 지은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갔고 그날 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지은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24살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책 속 세계에 빠져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었던 지은은 친구가 거의 없었고 가족의 기대 속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고 어머니는 항상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자를 사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감정이었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그 파티는 학과 모임이었다. 지은은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룸메이트가 억지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악몽이었다. 사진은 지난 여름 지은이 몰래 찍힌 것이었다. 그녀가 동아리 선배와 잠시 가까워졌던 순간을 누군가 포착한 사진. 선배는 이미 졸업했지만 그 사진이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었다. 웃음소리 속에서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숨기지 못했을까?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그 사진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그녀를 변태라고 수군거렸다. 지은의 가족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야? 왜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지은은 도서관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같은 과 선배로 강인한 눈빛과 짧은 머리의 26살 여성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저는 민지는 조용히 듣고 손을 잡아주었다. 나도 그래.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조금 밝아졌다. 하지만 이 만남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이미 사회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작가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고 친구들 중 일부가 떠났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숨기다 보면 더 아파. 나처럼 살아봐. 이 지은은 두려웠다. 가족의 반응,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무서웠다.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다음 날 학교에서 또 다른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사물함에 레즈비언 나가라는 쪽지를 붙여놓았다.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내가 피해자인데? 그녀는 민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민지는 함께 싸워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이 선택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몰랐다. 민지와의 대화는 지은의 내면을 흔들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20살 때 부모님께 커밍아웃했어. 아버지는 나를 때렸고 어머니는 울면서 치료받아라 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지금은 자유로워.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공포가 앞섰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믿었고 어머니는 이웃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지은은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이랑 사랑한다면 어머니는 웃으며 무슨 소리야? 남자 만나서 행복해져. 지은은 더 말할 수 없었다. 학교 생활은 지옥이었다. 친구들은 피하고 교수님조차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 지은은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녀를 찾아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나랑 같이 클럽에 가보자. 거기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지은은 처음으로 동성애자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게 옳은 걸까? 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손을 잡고 산책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쌓였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자신의 욕망.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의 결심은 현실에서 시험받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녀는 그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 사람은 학과 동기인 수현이었다. 수현은 지은을 보며 비웃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역겹지 않아?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야말로 왜 내 사생활을 퍼뜨려? 이건 범죄야. 수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사회가 알아야 할 일이지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지은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녀는 민지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고 민지는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공개적으로 싸우면 가족이 알게 될 테니까. 민지와의 만남은 빈번해졌다. 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원에서 산책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했어. 여자애였지. 하지만 학교에서 소문나서 왕따 됐어. 그 후로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 시작했어.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의 첫사랑도 여자였다. 중학교 때 친구였던 소녀.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민지와 함께 있으니 그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들은 키스를 나누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순간. 하지만 지은은 그 후 죄책감을 느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사회가 받아들일까? 가족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러 요즘 학교 안 간다고?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공부가 바빠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지은아, 남자친구 생겼어. 소개시켜줄까? 지은은 화가 났다. 왜 항상 남자여야 할까? 그녀는 민지에게 하소연했다. 민지는 커밍아웃 해봐. 나처럼. 하지만 지은은 우리 가족은 안 돼. 아버지가 충격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 갈등은 지은의 내면을 찢어놓았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사회적 정견도 그녀를 괴롭혔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를 봤다. 사람들은 자연에 어긋난다고 외쳤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나는 자연에 어긋난 존재인가?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그건 편견이야.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야. 그들은 함께 시위를 반대하는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지은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가족이 나를 버렸지만 이제 행복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수현과의 대립은 고조되었다. 수현이 또 다른 소문을 퍼뜨렸다. 김지은이 선배랑 동성애자야. 지은은 학교 상담실에 갔다. 상담사는 내 감정은 정상적이야. 하지만 사회가 라고 말끝을 흐렸다. 지은은 실망했다. 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을 붙일까? 그녀는 민지와 함께 대응을 계획했다. 익명으로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성정체성 차별은 그만 후.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변태들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지은은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아버지가 지은의 방을 뒤지다 민지의 편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애한테 이런 편지를. 아버지는 분노했다. 지은은 무릎 꿇고 울었다. 아빠, 저 사랑해요. 아버지는 미쳤어? 치료받아.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안아주며 함께 버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가족을 잃은 대가로 사랑을 얻은 걸까? 이 선택이 옳은가? 집을 나온 지은은 민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다.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곧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다. 돈이 없었고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했다. 민지는 질자리를 찾아보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손님은 너처럼 용감한 사람이 많아져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은 레즈비언이 여기서 일해? 불편해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참았지만 내면의 상처는 깊어졌다. 가족과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집에 와 아빠가 후회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빠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안 갈게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부정했다. 그건 병이야. 병원 가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의 지지로 버텼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가족과 2년 동안 연락 끊었어.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상사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자 이미지 때문에 곤란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해고당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 그녀는 울었다. 민지와의 사랑은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봤다. 민지는 소설을 쓰며 지은을 모델로 삼았다. 내 이야기로 책을 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이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불안했다. 만약 책이 나와서 더 큰 논란이 되면 민지는 그게 변화의 시작이야 라고 말했다. 이 관계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따랐다.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게 맞나? 수현과의 대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현이 지은을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내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게 재미있어.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함께 대응하자라고 했고 그들은 증거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강해졌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하지만 이 싸움은 그녀에게 정신적 피로를 주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 사회의 비난.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건이 보도되었다. 지은은 시위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내 딸이 너처럼 됐어. 하지만 지지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도 언젠가 이해할까? 집으로 편지를 보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받아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어머니만 기다려라고 말했다. 민지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책 내용이 지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자 지은은 불안했다. 내 사생활이 공개되면 민지는 익명으로 할게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가 나를 이용하는 건가? 이 의심은 관계를 흔들었다. 그들은 싸웠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물론이야.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어. 이 갈등은 지은의 내면을 더 괴롭혔다. 사랑과 야망, 어느 쪽이 중요할까?
민지는 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왜 숨겨? 지은은 화가 나서 너만의 야망이잖아. 라고 소리쳤다. 이 싸움은 관계의 위기를 가져왔다. 지은은 민지의 집을 나와 친구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반성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민지가 오를까? 하지만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는 사과했다. 미안해. 함께 결정하자. 지은은 용서했지만 신뢰는 금이 갔다.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빠가 병원에 가봤어. 내가 병이 아니라는 걸 알았대. 지은은 눈물이 났다. 정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지은은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민지라는 애는? 라고 물었다. 지은은 제 사랑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이 대화는 지은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었다. 사회적 대립은 절정에 달했다. 수현이 지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동성애자는 학교에서 나가라. 이 지은은 이에 맞서 학교 토론회에 나섰다. 성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에요. 존중해주세요. 청중은 박수를 쳤지만 일부는 야유했다. 이 토론은 뉴스에 나왔다. 지은은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익명의 협박 전화가 왔다. 죽어라.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피로했다. 민지의 책이 출간되었다. 내용은 지은의 이야기를 약간 변형한 것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용감한 이야기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내 허락 없이? 민지는 내가 동의했잖아. 지은은 완전한 동의가 아니었어. 이 배신은 관계를 파탄냈다. 지은은 민지를 떠났다.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이용한 거지. 민지는 울며 아니야. 사랑해.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혼자 된 지은은 내면의 싸움을 벌였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희생인가? 배신인가?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동아리에서 만난 혜린. 혜린은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너는 강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혜린에게 끌렸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다. 너처럼은 안 돼. 지은은 싸웠다. 법적 소송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성장했다. 가족과의 화해는 서서히 이뤄졌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지은은 울었다. 하지만 민지와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민지가 찾아왔다. 미안해. 책을 철회할게. 지은은 이미 늦었어. 이 대면은 감정의 폭발이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민지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지은은 망설였다. 이 선택이 그녀의 미래를 결정할 터였다. 용서 후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재건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지은은 다시는 배신하지 마라고 말했다. 민지는 약속할게. 그들은 함께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동성애자 권리단체에 가입했다. 시위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그냥 사람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청중은 환호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돌을 던졌다. 지은은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식탁을 주었다. 희생 없이 변화는 없다. 가족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민지를 초대했다. 어서 와. 지은이가 행복하다면? 민지는 긴장했지만 대화는 순조로웠다. 어머니는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알겠어 라고 말했다.
이 화해는 지은에게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꿀 수 없었다. 지은은 언젠가 바뀔 거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함께 싸우자. 수현과의 최종 대면이 있었다. 수현이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지은은 왜 이제야? 수현은 내 용기를 보고 깨달았어. 이 용서는 지은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용서가 힘이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내면의 갈등을 겪었다. 이 사랑이 영원할까? 사회가 변할까? 책의 성공으로 민지는 유명해졌다.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진짜야? 사랑의 대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랑스러웠지만 약간의 질투를 느꼈다. 내 이야기인데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였다. 사랑은 공유하는 거니까.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작은 집을 구했다. 매일 아침 서로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도덕적 질문은 남아있었다. 가족을 아프게 한 선택이 옳았나?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가치 있나? 지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수줍은 책벌레의 사랑시라는 제목. 이 책은 그녀의 식탁을 담았다. 출간 후 사람들은 논쟁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지은은 미소 지었다. 변화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물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